미국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기업들의 인사 시기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LG그룹이 사장단 인사를 했는데 계열사 사장 대부분을 유임시키는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인사 시즌을 맞은 기업들 얘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LG그룹이 방금 전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전 한 30분 전에 LG그룹 지주에서까지 자료가 나오면서 사장단 인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처럼 LG그룹 사장단은 대부분이 유임을 했습니다. 이제 조주환 LG전자 사장을 비롯해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그리고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대표 등이 유임을 했습니다. 이제 관심이었던 조주환 LG전자 사장의 부회장 승진 가능성도 좀 점쳐지긴 했는데 이는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LG그룹은 기존 권봉석 LG 부회장 그리고 신학철 LG 화학 부회장 2인 체제, 2인 부회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뀐 것도 있는데요. LG U+입니다. 황현식 사장이 4년 만에 물러나고 LG 경영전략 부문장이었던 홍범식 사장이 신임 CEO로 선임이 됐습니다. 네, 맏형인 LG전자가 실적 선방을 하긴 했지만 나머지 계열사들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로 본 LG그룹의 내년 사업 전략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확실한 거는 이제 확실한 사업을 밀어주겠다, 즉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사장 2명을 포함해서 임원 승진자가 49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사장 승진자가 1명밖에 없는 등 승진자가 총 42명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확실한 사업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이제 조직 개편이 좀 눈에 띄는데요. 조직 개편 자체는 대대적으로 좀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LG전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 4개의 사업부가 있었잖아요. 뭐 가전, TV, 전장, 그다음에 이제 B2B 이렇게 크게 4개가 있었는데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이제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존 4개의 사업본부 명칭이 다 바뀐 거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가전 사업이 HS로, TV 사업이 MS로,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장은 이제 명칭은 똑같은데 뭐 영어 약자가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포괄적으로 에코솔루션 사업, 이게 ES 사업본부가 신설이 됩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B2B 사업본부를 하던 BS 사업본부가 사실은 이제 뭐 모니터도 하고 사이니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이제 좀 종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지금 차세대 먹거리, 그러니까 LG전자의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른 HVAC이라고 하죠. 냉난방 공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칠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또 전기차 충전 사업도 이제 유니콘 사업으로 키운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사업들을 모아서 ES 사업본부가 이제 좀 신설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내년에는 트럼프발 이제 해외 사업에서의 불확실성이 좀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영업 본부에 B2B 사업 역량 강화 담당이 신설되는 등 해외 사업을 좀 역량이 강화되는 기조도 유지됩니다. 네. 이 재계 인사 시즌 아무래도 올해 최대 관심사는 이 삼성전자입니다. 이 폭풍 전야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르면 다음 주에 이 사장단 인사를 발표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아마도 다음 주,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11월 말에 이제 인사가 단행이 됐었거든요. 11월 27일 단행이 됐었기 때문에 올해도 좀 이제 12월보다는 11월 말에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처음으로 외국인 CEO를 뭐 영입을 하고 파격 인사를 내놨죠. 그리고 CJ 그룹도 30대 대표이사를 발탁하는 등 좀 이제 파격적인 인사들이 있었는데 좀 불안한 시장 환경에 따라서 좀 더 성과주의적으로 이제 인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좀 풀이가 됩니다. 삼성전자를 사실 둘러싼 이런 시장 환경들을 감안을 하면 이것보다 더 파격에 파격을 더한 대대적인 변혁이 회사 안팎에서 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업계에 따르면 이제 삼성전자가 다음 주 후반께 이제 사장단 인사 및 이제 임원 인사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후속으로 다음 달 초에는 조직 개편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보통 이제 12월 초 인사를 단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년에는 11월 27일에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고요. 올해는 이보다 더 빠른 인사가 있을 거란 예상이 있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는 좀 풍문으로 한번 인사안을 냈다가 좀 임원 이제 퇴직자 명단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물갈이 인사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반려당했던 이런 풍문도 들리는 만큼 좀 더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의 수뇌부 교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문을 맡고 있는 이 부회장단이 바뀔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관건은 우리 이제 일반 시청자분도 이 이름을 다 기억을 할 텐데 정현호 사업자의 TF 장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제 노조와의 갈등이 좀 지금 일단락 됐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정현호 부회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정현호 사업지원 TF장의 거취가 좀 관심이 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기가 이제 2026년 내후년이죠. 3월까지인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도과 이제 올해 반도체 수장을 맡았던 이제 전영현 부회장도 좀 가능성이 이제 없다라고는 볼 수 없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반도체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이제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스템 LSI 각 부문별 사장들의 교체도 관심 대상입니다. 이들은 이제 임명된 지 3에서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모두 교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SK 그룹 같은 경우는 앞서 올해 상반기부터 그룹 리밸런싱을 좀 강도 높게 시행을 했잖아요. 네. 그 결과로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는 이제 재편도 이뤄지고 했었는데 때문에 SK 그룹 안에서 사장단 인사 자체는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SK 스퀘어와 이미 SK 에코플랜트 CEO는 교체된 바가 있고 SK 이노베이션 자회사 이제 사장단은 이미 인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단 이제 지난해 이제 60대 부회장단 4인이 이선으로 물러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신규 부회장 승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광노정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AI 반도체 외에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다 부진을 겪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계 종합적으로 보면은 올해는 임원 승진자가 예년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